시간, 단위 환산, 넓이나 속력이나 농도 공식, 분수, 소수 전부 다 바꾸는 것들, 통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서 5학년 1학기와 5학년 2학기를 빠르게 복습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어 꼭꼭 알아야 되는 공식은 무엇인지 체크해주는 기간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초등학교 5학년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무슨 로드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길게 보고 어차피 가야 하는 것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몇 학년 때 무엇을 공부할 건지 어떤 난이도까지 공부할 건지 요것들을 조금 알고 간다면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학교 과정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그렇다면 고등학교 거는 언제, 얼마나, 어느 깊이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중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야 하고요. 올 A가 아닙니다. A도 어때요? 90점 이상 A이기 때문에 A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A가 목표가 아니라 100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때요? 내신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100점 맞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1등급을 맞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고등학교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영재고등학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미적분 기하까지 맞춰놓은 상태에서 입학했을 때 교과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요. 우리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내용을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 초월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더 심화되는 부분까지 아이들이 연구하고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내신을 따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최상위 중에서도 상위 우리나라에서 줄을 세웠을 때 굉장히 그 선두에 있는 일부의 아이들만 갈 수 있다. 학교 자체가 적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도 굉장히 공부를 잘 해야 하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상위권을 할 수 있으면 유리하고 이 학교에서 하위권을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 상위권에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학교를 가려면 상위권을 타깃으로 하고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학년 것까지는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맞아야 우리 내신으로 대학 가기에 좋겠죠. 그래서 학교 성적,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조금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잘 안 나왔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내용을 탄탄하게 준비해서 수능에서 고득점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로드맵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5학년입니다. 그러면 또 타겟이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가 일반고에 갔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는 로드맵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당연히 100점이 나와야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내신 100점, 2학년 때에는 수능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그 가능성을 모두 우리 수시와 정시를 열어둔 상태에서 대응하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아직 초등학교 5, 6학년 어머니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중학생이어서 조금 입시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신 분은 좀 감이 많이 오실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은 수시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려면 우리 학종이라고 하죠. 학교에서의 교내에서의 어떤 활동들, 점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없고요. 웬만한 대학교에 리포트 쓰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어른들이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야 되고요. 뭐 조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서브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완벽의 완벽, 퍼펙트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외에 학교에서 하는 어떤 부서, 특
특활, 어떤 특별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고 상장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학습량, 공부 시간 이것들이 늘어나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수학에 대한 비율이 한 3배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과목도 늘어나고 수능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고1 때 고2 거를 선행하는 거는 방학 때 이외에는 학기 중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뭘 하냐면요. 고1 것만 합니다. 시험 보고 돌아서면 수행평가, 시험 보고 돌아서면 수행평가, 시험 보고 이게 그냥 반복되다가 그냥 1학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에 나는 고2 거를 선행하겠다. 이것도 방학 때를 이용하면 좋기는 한데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 고1 거는 완벽하게 다져놔야 되고 고2 것도 한 반 정도는 해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5학년 로드맵 시작해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로드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옆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중학교 1학년 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진도 욕심내지 마시고 그 전에 이것을 반드시 하세요. 먼저 하고 가게 되면 중학교 1학년 진도, 중2, 3학년 진도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자기 나이보다 앞서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무리 없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문해력 키우기입니다.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더니 아이가 식을 엉뚱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여기서 길다라고 하는 것은 3줄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가 3줄이던 3줄 이상이던 그림이 나오던 표가 나오던 도형이 나오던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고요. 많은 문제를 디테일하게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뜯어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시고요. 두 번째, 식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답이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풀이 과정을 올바르게 단계별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었다면 이 식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식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수정 방법,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5학년, 6학년 때 분수와 소수 또는 우리 통분과 같은 대분수와 같은 여러 가지 분수 소수의 문제들 혼합 계산이 된 것들, 괄호가 많이 있는 것들 이런 기초 연산에서 막히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완벽한 연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형에 대한 각각의 개념들과 도형의 넓이, 둘레 이런 공식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고요. 농도 공식, 속도 공식과 같은 중학교에서 따로 다루지 않고 그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들 그것을 사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외워두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외워야 하냐고요? 아무 때나 밥을 먹다가도 툭 쳐서 너 농도 공식이 뭐야? 속력 공식이 뭐야?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외운다. 그러면 괜찮아요. 자, 5번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이 약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덧셈, 뺄셈, 시간과 시각을 구분하는 것부터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길이에 대한 것, 무게, 넓이, 부피, 각각의 단위와 그 단위를 바꿨을 때, 단위 환산했을 때 막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구분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단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 습관이 잘 몸에 배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느냐. 이것이 중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배우고 깊이 있게 공부할 때에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중학교의 공부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습관을 길들일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것.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에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에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조금 지도해 주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아이가 습관이 잘 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로드맵 왼쪽에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3년 11월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없다고 봐도 되고요. 12월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5학년의 전체적인 과정을 복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시간, 단위 환산, 넓이나 속력이나 농도 공식, 분수, 소수, 전부 다 바꾸는 것들, 통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서 12월까지는 새로운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5학년 1학기와 5학년 2학기를 빠르게 복습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어 꼭꼭 알아야 되는 공식은 무엇인지 체크해주는 기간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1월달이 되면 이제 우리 방학하죠. 그리고 6학년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뭐 거창하게 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거 색깔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쉬운데 1, 2, 3월은 6학년 1학기에 개념서 한 권, 유형서 한 권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집을 하시던 심화서를 하시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3개월 동안에 이 3권을 다 풀고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심화서를 다뤄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개념서 2달 동안 하시고요. 그거에 맞게 같은 진도에 따라서 유형서 하시고 우리 이왕이면 문장만 나와 있어서 답을 서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책들 있죠. 뭐 1031도 괜찮고 팩토 문제집도 괜찮고요. 사고력 문제집 괜찮습니다. 문장제 수학 다 괜찮고요. 문의 길 아주 좋은 책이죠. 그렇게 2달 정도는 열심히 진도를 조금 빼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개념서의 오답 유형서의 오답 이렇게 오답 정리를 마지막 달에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책을 2번 보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념서를 2번 정도 봐주시고 틀린 거를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3달에 거쳐서 6학년 1학기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빠른 애들은 한 달에 한 학기가 가능한데 무조건 진도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 것으로 익혀서 배울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내 머릿속에 익힐 수 있는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3개월 정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학교에서는 6학년 1학기를 계속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4월부터는 6학년 2학기의 진도를 또 3개월 동안 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2학기를 어떻게 한다? 3개월에서 6월 달까지 완벽하게 떼도록 합니다. 그러면 7월이 될 거고요. 방학이 될 거예요. 우리가 1년 중에서 조금 날리는 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달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1, 2월에는 2월은 달이 짧고요. 설, 구정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는 3월은 좀 신학기라서 약간 분주함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가정의들로 아이들이 많이 노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또 12월에도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5월과 12월은 약간 붕 뜨는 달이다. 한 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학하면 7, 8월 아이들이 조금 업되기도 하고 휴가도 있지만 또한 이 기간은 7, 8월 기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특강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에는 뭐를 하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배우는데 동일하게 개념서, 유형서 하나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3권 정도를 꾸준히 보는 게 공부량을 좀 양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심화서를 보던지 심화서가 어려우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유형서 하나를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개념서, 유형서 2, 세 권을 4개월 동안에 꾸준히 갈 것인지 아니면 개념 유형서를 먼저 두 권만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유형서 2와 오답으로 다시 한번 볼 것인지 2개월, 2개월 나눌 것인지 그냥 4개월로 쭉 갈 것인지 그거는 학생이 역량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크해봐야 될 게 요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이 단원이 끝나면 중학교는 4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단원이 끝나면 단원 평가를 반드시 해주시고 백지 테스트를 봐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목차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들, 요약하는 것도 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면 2단원이 끝나면 중간고사를 시험을 볼 거고 4단원이 끝나면 기말고사를 시험을 볼 건데 각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최소한 5회, 많으면 10회까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는 4개 학교 정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 정도 해주시고 중학교에서 내 동네에 있는 학교, 동네의 수준에 맞는 학교 비슷하겠죠? 그 정도에서 또 선별을 하시고 아니면 나는 조금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 강남권이나 분당권, 목동 이런 데에 있는 공부 소위 잘하는 학군지의 그 학교를 선택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것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전 것까지도 그래서 학교 하나당 한 2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테스트를 해서 내가 중1을 끝냈다.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에 어느 학교 시험 봤을 때 성적은 요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또 4개월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3월이 되면 그때부터 또 2학년 1학기 동일한 패턴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3월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죠? 이제 뭐가 있죠? 학교에서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내신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내신을 중학교에서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뭐 2학기만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내가 내신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족보닷컴 같은 데 가거나 다른 데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상 문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문항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해서 미리 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시험을 테스트를 해라.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에 공부를 또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초등학교는 한 학기를 3개월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네, 4개월에 거쳐서 한 학기를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는 요 시기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네, 계속 쉬지 않고 4개월, 4개월, 4개월. 이게 조금 바쁘면 좀 3개월로 줄이는 게 조금 불가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길게 보고 얘를 4개월로 끊어도 됩니다. 자, 여기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났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뭐죠? 중등기하. 중등기하를 고등학교 진행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 2학기 내용이죠. 2-2, 3-2 이 부분의 도형 파트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약하면 특강을 통해서 좀 보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조금 집중적으로 파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등 기하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고등을 나가는 것이 좋다. 우리는 2학년 2학기가 되기 전, 요 방학 기간부터죠. 요 때부터 고등 수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중2가 고1 거를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개념서와 유형서를 해주는데 조금 더
쉬운 설명이 많은 그런 유형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석 같은 경우도 좋지만 마플 같은 경우도 좋고요. 뭐 이제 이투소에서 나온 문제집 같은 경우, 바이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유형서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5개월을 잡습니다. 잘하면 4개월에 끝내도 괜찮아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되 고등학교부터는 그 다음부터 계속 5개월의 기간을 두고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느냐? 고등학교 미적분 1까지 충분히 마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모든 과정을 확률 통계까지 중학교 때 마치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이 과정을 4개월로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중학교 그 과정을 3개월로 줄여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획만 이렇게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소화하는 속도, 우리 아이가 계산은 잘하는데 도형에서 조금 막혀서 오버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5학년에 4년 동안의 로드맵을 쭉 살펴봤는데 어머니들 이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아이가 미리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것, 중학교 때 해야 될 것, 중학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해야 될 것 무조건 선행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꼼꼼하게 지켜가면서 효과 있게 선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